네, 우리는 계산전자공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계산전자공학에서는 현재까지 넌리니어 포화송 솔버를 개발하는 것과 또한 슈레딩거 포화송 방정식 솔버를 개발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두 개의 코드들을 더블 게이트 구조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더블 게이트 구조는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핀펫의 특수한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핀의 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탑 서피스에서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더블 게이트로 모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3차원의 구조를 다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단면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한쪽 방향으로만 컨파인먼트가 일어나지 않고 X, Y, Z 세 개의 방향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방향으로의 컨파인먼트를 고려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차원 단면을 다루게 될 때 기존의 방법들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2차원 상황에서 풀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경계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2차원에 대해서 쓰게 되면 1차원에 썼던 것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의 차원이 더 추가되는 형태에 불과하게 됩니다. 편의상 우리는 2차원 단면을 YG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이 되냐면 나중에 전자들의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는 트랜스포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YG 방향으로의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 함수인 psi를 y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또 g에 대해서도 두 번 편미분을 해주어서 그것을 더한 값이 결국 라플라시안을 취해준 값이 0과 같다는 그런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됩니다. 물론 이 방정식은 잘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바운더리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오늘은 바운더리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어떻게 이산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제로 2차원 YG 평면상에 있는 2차원 구간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방향과 G방향으로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다 똑같이 델타라는 값으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는 1나노미터 혹은 0.1나노미터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예에서는 Y방향으로는 9개의 점을 제가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G방향으로는 5개의 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NY는 지금 5인 상황이고요. NY는 9인 상황이고요. NG는 5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바운더리 조건으로서 믹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이 사용이 될 텐데요. 믹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건 일부분에서는 값을 결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과 같이 기울기를 정해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벡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옛날에 1차원 공간을 다룰 때는 솔루션 벡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주는 그 공간상의 한 점들이 잘 매칭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n번까지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1번 노드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1번에 해당하게 되고요. n번째는 가장 끝인 n번째에 배정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솔루션 벡터는 벡터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벡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 공간상의 한 점을 매핑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ny가 3이고 ng가 3인 어떤 점에 대해서 이것이 솔루션 벡터로서는 몇 번째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정해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이 YG 평면인데 Y 방향으로서의 점들을 먼저 훑어가면서 걔네들한테 정수 인덱스를 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값은 유지를 하면서 N값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그걸 2번, 3번, 4번 해서 NY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 올라가서 NY 플러스 1에서부터 점점 증가시켜서 2 곱하기 NY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캔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Y방향 인덱스가 IY고 G방향 인덱스가 IG일 경우에 이것의 인덱스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 네 번째 줄에 본문의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IG-1에다 NI를 곱하고 그리고 Y에 대한 인덱스를 더해주는 이런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그것을 솔루션 벡터에서 몇 번째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를 하게 돼 있는데요. 2차원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산화를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오퍼레이터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인데요.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psi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주고 그것을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벡터를 다이버전스를 취한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우스 정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볼륨에 대해서 이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적분을 하게 해주게 되면 이제는 그 벡터의 노멀 성분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우스 정리이고요. 여기서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2차원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해줘야 되는 스몰 볼륨이 작은 볼륨이 결국은 저 빨간색 점선으로 테두리 쳐 있는 저 조그마한 상자가 될 것이고요. 서피스라는 것들은 결국 저 빨간색 점선들로 나타내지는 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 네 가지 면에 대해서 각각의 노멀한 방향 성분들을 차분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X방향하고 Y방향으로의 길이를 모두 다 델타로 동일하게 두었기 때문에 그 식이 매우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센터 노드에 대해서는 개수가 -4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센터 노드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개수들이 1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은 Y방향과 G방향으로의 거리가 델타로 일정할 경우에 성립하는 식이고요. 일반적으로 델타가 아니라 델타 Y와 델타 G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X방향으로의
그 두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트랜스포트가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있게 될 텐데 그쪽 방향으로서는 두께가 그냥 1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바운더리 노드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네모난 박스가 아니라 조금 더 작은 박스들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